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53회차 1에서 6번 경기까지 공개되는 무료 버전입니다. 1번 경기입니다. 1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라운드에 아스톤 빌라한테 3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네, 전력차를 좀 실감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또 경기를 완전히 지배를 당하긴 했지만 또 팰리스답게 간헐적인 역습은 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죠. 네, 다만 이제 이 경기에서 아예우가 부상을 당해 교체가 되면서 윙어 카드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주전이었던 올리세 선수가 부상인 상황에서 이 아예우가 대체를 했는데 이 대체한 아예우 먼저 부상을 당하면서 윙어 쪽은 조금 약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두아르를 포함한 공격진의 폼은 또 여전히 좋기에 공격력에는 또 윙어가 약하지만 큰 문제는 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패하긴 했지만 선수 개개인의 폼, 그러니까 특히 공격진의 폼이 좋거든요. 그래서 폼이 좋은 팰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번 시즌에 윙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아예우 선수가 좀 네. 빠지면서 부상 변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풀럼부터 풀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fulham은 지난 라운드 루턴 타운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루턴에게도 많은 찬스를 허용하면서 경기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수비가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유지가 됐고 득점을 하긴 했지만 이 득점 또한 행운이 좀 따랐어요. 이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골키퍼 맞고 굴절이 된 공이 딱 공격선에 연결이 되면서 득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수 양면에서 다 흔들리는 모습의 풀럼이죠. 네, 풀럼이 지금 공격진도 뭐 미트로비치가 빠지기도 했고 네. 또 후방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럼이 공수 양면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팀 모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진의 폼이 좋은 팰리스고요. 공수 양면에서 불안한 풀럼입니다. 그리고 공격력에서도 팰리스가 풀럼보다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팰리스의 승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루턴 타운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루턴 타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턴은 지난 라운드 플럼에게 0대1 석패를 당했습니다. 네, 패하긴 했는데 다이렉트한 공격이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승점을 따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공 점유 확보 능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점유율이 22%고요. 네, 평균 점유율적으로 보더라도 리그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루턴 타운입니다. 네, 또 전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역습 한 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데 또 항상 이런 역습이 잘 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도 매 경기 낮아지고 있는 루턴이죠. 그래서 카운터 한 방만을 노려야 하는 상황에 그런 좋지 않은 루턴입니다. 네, 공 점유 확보 능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선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로도 네. 좀 기결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루턴 타운은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울 네.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울버햄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리버풀에게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패하긴 했는데 전반전 경기력만 보자면 리버풀보다 더 앞섰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황희찬, 네투 등 공격수들의 폼이 좋아서요. 공격적으로 매우 믿을 만한 팀입니다. 누네스가 빠지면서 큰 공백이 생기긴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주안 고메즈의 활약이 좋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공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력이 좋았고 공격진의 폼이 좋은 울버햄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울버햄튼이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공격진들이 뭐 황희찬 선수가 좀 득점을 해 네. 준다는 등 조금 뭐 다른 공격진들은 득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속적으로 게리 오닐의 특유의 좀 빡빡한 경기력이 조금은 승점을 좀 딸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루턴 타운하고 울버햄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전력으로 역전만은 노리 루턴 타운이고요. 홈 좋은 공격진의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이 충분히 루턴 타운의 수비진을 공략 가능할 경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루턴 타운 패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루턴 타운의 패배를 예상해 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사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헤타페에게 2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헌납한 것이 좀 치명적이었는데요.
네, 리그 개막전 이후 치른 모든 경기에서 2실점 이상 하면서 수비가 많이 불안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득점력은 어느 정도 따라준다는 것은 또 긍정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수비에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는 오사수나가 그래도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위주로 하는 팀이었는데 음. 이번 시즌에도 컬러 자체는 비슷한데 여기서 수비력만 약해지다 보니까 약간 그 경기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수비가 좀 강점이었던 네. 팀이었는데 확실히 수비에 불안감이 생기면 이번 시즌 이전 시즌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세비야입니다. 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라스팔마스를 1대 0으로 잡아냈습니다. 네, 빠른 전개로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바스가 돌아오면서 좀 자원들이 채워지긴 했는데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적게 가동한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적인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비력에는 아직 문제가 있고 체력적으로 변수가 있는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수비력에 문제가 있고 체력적인 변수가 좀 작용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을 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긴 뭐 하거든요. 초반에는 완전히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량 실점을 하면서 패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최근 두 경기에서는 그래도 무실점, 그다음 한 경기에서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그래도 안 좋았을 때보단 괜찮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가 불안한 양 팀인데요. 그래도 공격력을 비교해 보자면 세비야가 훨씬 앞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비야에겐 체력 변수가 있죠. 세비야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기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승패로 예상해 봤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트포드는 지난 날 뉴캐슬에게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확실히 역습을 대비한 뉴캐슬에게는 좀 고전을 했던 경기였는데요. 네,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이날도 아쉬웠습니다. 은베모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살아있지만 또 다른 선수들의 결정력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죠. 네, 리코 헨리가 또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부상이 좀 무릎 부위라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정확한 부위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무릎 쪽이고 좀 장기 결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네, 역습에 대비하는 팀들에게 약하고 헨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이 약화된 브랜트포드입니다. 네, 헨리가 이제 윙백의 역할을 하는 네. 선수인데 헨리 선수가 굉장히 좀 스피드하고 또 빠르게 드리블로 쭉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서 브렌트포드의 공격 중 핵심 중 하나였는데 헨리 선수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에버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아스날에게 0대 1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으로 잘 버텨내는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스날과는 전력 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 그 차이가 득점의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래도 수비적으로 나섰을 때 단단한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중입니다. 근데 다만 그에 반해서 득점력은 너무나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명암이 좀 크게 갈리는 그런 팀이죠. 네. 그래서 수비적으로 나섰을 때의 수비력은 좋지만 공격력이 너무 약한 상황의 에버튼입니다. 네, 션달치 감독이 지속적으로 조금 수비를 만드는 데 네. 있어서는 좀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서 수비는 좋은데 또 공격진에서 좀 아쉽다. 자,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습을 당하지 않는 팀들에게는 고전하는 브랜트포드고요. 공격력이 약하지만 수비력은 준수한 에버튼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전력의 우위가 브랜트포드에 있기 때문에 우세는 브랜트포드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트포드 승리 혹은 무승부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무를 예상해 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번리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번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레는 지난 라운드 노팅엄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노팅엄의 중원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이 경기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네, 거기다가 주전 공격수 포스터가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는 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후방 빌드업을 위해 이제 1라운드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죠. 네. 네, 후방 빌드업 위주의 전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모습의 번리입니다. 네, 여기서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번리의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네, 거의 뭐 리그에서. 첼시와 함께 가장 어린 팀에 속하죠. 네, 챔피언십에서는 어리지만 이런 조직력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잘 통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유는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에게 완패를 당했었습니다. 또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뭐 미넨에게 좀 어려운 모습을 겪으면서 또 패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음. 네,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라운드에선 4-3-1-2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뭐 완전히 실패하면서 좀 크게 패하고 말았죠. 네.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공식전 3연패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입니다. 네. 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뭐 마운트, 암라바트 등이 주말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50%로 이제 사이트에 보면 50%로 포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아직 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이 너무 좋지 않고 결장자가 많아서 전력이 약화된 메뉴입니다. 네. 또한 체력적인 변수는 또 덤이겠죠. 챔피언스 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또 윙어 쪽에 또 문제도 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3-2-1-2를 나왔던 이유 중 하나도 윙어의 좀 공격력을 이용하기보다는 좀 더 중앙에 더 공격을 진행하고자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좀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시 4-3-3으로 돌아갔고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집중력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또 수비가 무너지는 바람에 또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맨유의 압도적인 우세죠. 음. 하지만 버니의 홈이기도 하고 스쿼드가 너무 얇아진 맨유의 체력 변수가 큽니다. 음. 지금 계속 같은 선수들이 계속 맞아요.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또 이 선수들이 이전에는 A매시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 변수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다 감안하더라도 버니의 수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버니의 승리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수는 있지만 맨유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버니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벌리의 무패를 예상해 봤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알메리아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알메리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비아레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이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이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상대 뒷공간은 좀 공략하는 데는 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뒷공간은 잘 노리지만 수비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큰 알메리아입니다. 네. 일단은 뭐 확실한 컨셉은 네. 정확하게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력도 조금 저는 좀 안 좋다고 보는 네, 편이거든요. 약해졌죠, 확실히. 네. 알메리아 좀 전력이 좀 약하다. 자, 다음 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팀 발렌시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0으로 깜짝 제압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효율적인 역습을 진행하면서 결정력이 약점이었는데 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죠. 네, 계속 경기력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력만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주전 공격수 휴고 뒤로가 결정력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 3경기 3골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로의 약진으로 결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경기력이 살아난 발렌시아입니다. 네, 지난 AT 마드리드와의 경기는 조금 충격적이긴 네, 했어요. 3-0이 사실 스코어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어느 정도 리빌딩을 가져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경기를 포인트로 좀 반전의 포인트를 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력이 너무 약한 알메리아고요. 결정력 문제가 해결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발렌시아입니다. 두 팀 분위기가 상반되죠. 그래서 알메리아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패배를 예상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6번 경기까지 분석이었습니다. 7번부터 14번 경기는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풀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멤버십 가입은 이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가입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고 이제 결제 진행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